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Lunar New Year's Day, 한국에는 설날이라고 해서 1월 1일은 신정이었지만 이번 다가오는 1월 29일 한국의 진정한 설날입니다.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이렇게 신정과 구정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 구정이라고 불리는 설날이 진정 한국의 명절을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너무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설날이 아니라 설날에 먹는 떡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인들은 왜 설날에 떡국을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혜인의 팟캐스트 오늘도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한국인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떡국은 설날의 전통 음식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며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떡국은 새해의 나이를 먹는 상징적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나이를 축하하는 의식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떡국의 주 재료인 가래떡은 길게 뽑아 만든 모양 때문에 장수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떡국 먹는 게 싫어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 건데 나이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떡국을 한번 먹고 싶으시다고요? 우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떡국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집은 떡방앗간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떡국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드세요. 아무래도 떡을 만드는 전문가니까 떡에 대한 음식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명절이 아니어도 어머니, 저 떡국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떡국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너는 떡을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치킨집 아들이 치킨을 자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자주 안 먹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금방 질리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저희가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떡국에는 기본적으로 이 떡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것을 가래떡이라고 불러요. 쌀로 만든 이 떡을 얇게 썰어서 메인 재료로 씁니다. 나머지는 소고기 육수나 닭고기 육수를 사용해서 국물을 만들고, 나머지는 김과 계란을 구워서 마지막 아름다운 장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친구들 떡국 먹어본 친구들 있으신가요? 있다면 정말 한국인이라고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떡국이야말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김치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떡국만 파는 음식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음식점이 바베큐, 삼겹살, 해장국, 치킨집, 이런 대중 있는 인기 음식점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떡국을 팔고 있는 음식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떡국이라는 음식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요. 정말 한번 먹어보고 싶다면 아마도 한식 위주로 파는 음식점에 가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메뉴에 떡국이라고 적혀 있다면 한번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설날에 저희가 떡국만 먹느냐? 아닙니다. 떡국이 물론 대표적인 설날 음식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음식은 바로 부침개라는 음식인데요. 주로 막걸리라는 술과 함께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명절에도 단골 손님으로 자주 나타나는 음식이고요. 이 음식을 해외 친구들은 재밌게 표현해서 한국식 피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여러 가지 파, 양파, 계란, 갖가지 야채들을 넣어 구워서 만든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저 혜인이는 떡국은 잘 못 만들지만 이 부침개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잘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한국 놀러 오세요. 제가 공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니까 정말 먹고 싶어지는데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단순해요. 저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노릇노릇하게 불 조절을 잘해서 프라이팬에 잘 구워준다면 조금 더 이 부침개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해외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핫케이크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워 먹듯이 부침개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먹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침개 말고도 자주 먹는 음식이 다양한데요. 한가, 잡채, 나물, 갈비찜 등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 설날에는 특별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 그리고 중국은 명절에 주로 무엇을 먹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떡국하고 비슷한 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존이라는 음식인데 이 음식도 주재료가 바로 떡이에요. 여러 가지 야채와 떡을 넣어 푹 끓인 음식으로 이 오존이를 먹으면서 지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가정의 화목을 비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저희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데 저도 이번에 이 명절 음식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러한 일본 음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네, 다음은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입니다. 저는 진짜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교자인데요. 중국에서도 설날에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이 교자를 일본에서 더 많이 먹었어요. 안에 그 고기 육즙과 구운 마늘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 어찌됐든 만두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고요. 중국의 만두에는 복을 담다라는 의미로 교자의 모양이 옛날 중국 금화를 닮아 재물과 부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각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저는 엄청 재밌고 유익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오늘 한국 전통 음식인 떡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웃 나라의 명절 음식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더 많다면 정말 세계 각국의 명절 음식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날에 무엇을 드시나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봐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